KF-X 시제기 출고식 한국형 전투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형은 미국 F-35E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통상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1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음속 이하로 날면서 기관총을 주로 사용하고 주로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됐습니다. 2세대 전투기는 1970년대까지 사용이 되고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초기 레이더를 장착하고 유도미사일 등을 탑재했습니다. 3세대 전투기는 1980년대까지 사용됐는데 다목적 레이더, 중단거리 유도미사일을 탑재해서 공중전투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전투기는 1990년대까지 사용이 됐죠. 정밀유도 무기와 다목적 성능을 갖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중장거리 교전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이 됐다고 해서 지금도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의 주력 전투기였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3세대 전투기는 우리만 보더라도 아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F-15K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인 4.5세대, KF-16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 지금 보시는 KF-X는 4.5세대. 그러니까 F-15 전투기의 성능과 맞먹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5세대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건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건데 미국의 F-22, F-35,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17, 중국의 Je-20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거나 스텔스형 무인 전투기 등을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4.5세대인 KF-X가 양산에 들어가면 3세대 전투기인 F-4와 F-5 등 퇴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전투기를 모두 바꾸고 공군의 전투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4와 F-5 전투기는 약 12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오디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전투대대 F-16 양윤영 대위는 여자 조종사로서는 처음으로 레그플래그 훈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F-21 보람에 첫 탑승한 조종사 양윤영 대위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달리는 우리 꿈을 보아라. 하늘을 지키는 우리 힘을 믿으라. 공군가에 담긴 굳건한 신념을 가슴에 새기며 KF-21 보람에는 전심전력을 다해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양윤영 대위가 KF-21 보람회와 함께 대한민국 영공 수호의 다짐을 되새기며 대통령께 경례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윤영 대위가 국민 여러분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을 선보인 KF-21 보람회, 그 역사적인 첫 탑승의 순간을 함께하셨습니다. 2. 한국형 전투기 4달 베일 벗는다. CJ 1호기 공정률 90% 이상.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가 다음 달 그 위용을 드러낸다. 1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CJ 1호기가 4월 출고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래 20년 만이다. 방사청과 카이가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의 성과다. KF-X 시제기 출고식은 설계도면 상위 전투기가 실물로 완성돼 처음으로 경납고 밖으로 나와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롤아웃 행사로 불리는 이유다. 그러나 지상시험과 같은 검증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바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아니다. KF-X는 시제기 출고식 이후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께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CJ1에서 6호기가 4년간 총 2200여 소티의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쳐야 2026년 6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KF-X 블록 1의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전투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CJ1호기의 출고식 자체가 군이나 항공산업의 입장에서는 기념비적 행사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CJ1호기 90% 이상 공정 마무리 3일부터 도색 작업. 지난달 24일 방문한 경남 사천의 카이에서는 출고식을 앞둔 KF-X CJ1호기의 최종 조립 작업이 한창이었다. 축구장 3개 크기인 21,600제곱미터 넓이의 카이 고정입동에는 실제 비행하는 CJ1에서 6호기와 지상시험, 전용인 정적 시제기와 내구성 시제기 등 8대의 KF-X 시제기 제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4대는 전방동체와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주요 구성품이 결합한 완제기 형태였다. 특히 다음 달 롤아웃을 앞둔 CJ1호기는 90% 이상의 공정이 마무리된 상태로 오는 3일부터 시작할 도색 공정을 위해 장착 시험을 마친 엔진을 다시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상재 카이 고정익 생산 실장은 CJ1호기의 도장은 F-15K와 비슷한 진회색으로 할 예정이라며 도장 작업 후 엔진을 다시 장착하고 랜딩기어, 날개 등 각종 기능 점검을 하면 CJ1호기 제작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단조형인 CJ1호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22만여 개로 볼트와 너트, 리벤만 7천여 개, 튜브와 배관은 1,200여 종에 달한다고 이상문은 소개했다. CJ2에서 3호기는 올해 말, CJ4에서 6호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제작된다. 이 가운데 CJ4호기와 6호기는 복자형으로 만든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전투기 F-16보다는 조금 크고 F-18과 비슷하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탑재량 7,7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다.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사이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고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도 장착할 수 있다. KF-X 외형은 5세대로 꼽히는 미국 F-35E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다. 정광선 방사청 KF-X 사업단장은 KF-X가 스텔스 능력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건 아니지만 스텔스 형상을 갖췄고 독자 플랫폼까지 확보하게 되므로 다양한 파생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국내 개발에 시제기 탑재 KF-X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답게 양산 단계에서 65%의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KF-X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시제품이 각각 CJ1호기에 탑재돼 지상, 비행시험을 거친다. 광학 영상과 레이더로 표적을 찾는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와 통합 전자전 체계 등 다른 핵심 항공 전자장비들도 국내 개발 중이다. 다만 EOTGP는 공대지 장비여서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진행하는 공대지 전투 능력을 위한 KF-X 블록이 추가 무장 시험에 반영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엔진도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협력을 통한 부분 국산화가 추진된다. 정광선 단장은 엔진은 GE로부터 직구매해 시제기 일부에 장착하지만 일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 생산한다며 최종 양산 단계에서는 부품 일부를 국산화한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로켓회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전자식 비행제어 검증 장비인 아이언버드 역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시험에 활용하고 있다.
2015에서 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 개발에 8조 1천억 원, 2026에서 2028년 한국 단독으로 진행하는 추가 무장 시험에 7천억 원 등 사업 규모만 8조 8천억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통하는 KEFX 사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정 단장은 2016년 사업 착수 이후 작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양산 단계에 가면 더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6,044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EFX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2월 현재까지 내야 하는 8,316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했다. 정 단장은 성의를 갖고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면서 공동 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보다 오히려 주신도시간제를 KEFX 사업이 직면한 주요 난관으로 꼽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광수 카이 고정익사업부문장은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에 차질이 없어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날씨가 도와주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선 주신도시간제라는 한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연구개발 분야라도 주신도시간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